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도지사 선거에 나선 4명의 후보들은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표심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반 대세론으로 승기잡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퇴근길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도심에서 출정식을 열고 연단에 선 오 후보는 국회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저는 묵묵히 뒷받침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소임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인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곳으로 그곳으로 함께 다 같이 나아갑시다. 맞불을 놓은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는 힘있는 집권 여당 후보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노련한 정치 신인인 자신만이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하나의 팀으로 새로운 제주를 만들 수 있다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활용하여 제주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대한정당의 대안 후보로 도전장을 내민 녹색당 부순정 후보는 이제 개발과 확장을 멈춰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녹색당의 도지사 후보이고 오늘 처음으로 제주에서 제주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그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소속 박찬식 후보는 자신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제2공항 철회를 내세우며 공항 예정지 주변 마을을 찾아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도의 환경과 공동체, 정말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이 제주의 미래입니다. 그런 제주다움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난개발과 투기로부터 제주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4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도지사 선거. 어떤 후보의 정책이 표심을 파고들지 13일간 열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주시 을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세 사람의 국회의원 후보들도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치열한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서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김한규 후보는 제주의 정치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싶다며 고향 제주에서 어렵게 얻은 소중한 기회를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기회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고향 제주에서 여러분과 함께 정치를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국회의원 후보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는 고향인 제주시 구자읍을 찾아 4번의 낙선에도 지지해준 지역 유권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선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부상일 후보는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비판하며 20년 가까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독점해온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제주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우리 제주의 정서가 무엇인지 신경도 쓰지 않았으면 이런 후보를 공천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벽 출정식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무소속 김우남 후보는 거리 유세로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김우남 후보는 3선 국회의원의 경력을 내세우며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검증된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경륜과 뚝심과 파워로 실력 있고 검증된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한규 후보는 월정리 하수처리장의 보상 문제를 언급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
부상일 후보는 제주도가 전라도가 됐다는 발언으로 지역감정 조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광수, 이성문 두 명의 후보들은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마련한 토론회에 출연했는데요. IB 교육과 제주시 서부 지역 학교 신설 등 현안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도 교육감을 놓고 4년 만에 재대결에 나선 김광수, 이성문 두 후보는 토론 시작부터 IB 교육 도입 시기를 놓고 맞섰습니다. 고교부터 제도를 도입해 입시 선택의 폭을 좁혔다는 김광수 후보의 주장에 이성문 후보는 그렇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초중에서 IB 연습을 한 후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진학을 시키면 적응도 쉽고 그 사이에 대학 진학도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IBDP 교사가 준비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광수 후보는 신제주권의 여중과 여고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성문 후보는 학생을 분산하면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제주권에 아시다시피 꽤 규모가 큰 중학교, 남학생 중학교가 있고 꽤 규모가 큰 남학생 고등학교가 있는 반면 여중과 여고는 신제주권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제주권의 여중의 문제는 서부중학교가 설립이 되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제주권과 가깝게 일반계 고등학교가 신설이 되면 여고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김광수 후보는 이성문 후보가 교육감 재임 중에 2020년 예정이던 서부중학교의 개교가 4년이나 지연됐다고 지적했고 이성문 후보는 진행상 편차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작을 해도 제가 계산한 공정으로는 거의 4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빨라야 2026년 개교도 쉽지가 않습니다. 가능하면 24년에 개교하겠지만 좀 더 1, 2년의 편차는 있을 겁니다. 그 시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유동적인 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미진한 것이 있다면 더 노력하겠고. 또 함덕고 음악과와 애월고 미술과를 합쳐 예술고를 설립하자는 김광수 후보의 주장에 이성문 후보는 지역균형 발전을 해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생태 관광으로도 유명한 강원도 평창의 얼음치 마을이 폐허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잘 사용하던 관광시설을 평창군이 직접 운영하겠다며 가져가더니 방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촌 마을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침체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원주 MBC 조성식 기자입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품고 있는 평창군 미탄면 얼음치 마을. 맑은 동강이 흐르고 백운산과 백령동굴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코로나 전에는 한 해 평균 3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2009년부터는 마을 생태 관광지 조성으로 국비 등 100억 원가량을 투입해 민물고기 생태관과 숙박시설, 짚라인 등을 순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시설은 완공 후 위탁 계약한 주민들이 적극 운영하면서 농촌 체험마을 모범 사례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곳이 최근 갑자기 180도 바뀌었습니다. 생태관은 문을 닫았고 250m 길이의 짚라인은 운영이 중단돼 녹이 슬고 풀만 무성합니다. 황토로 지은 민박동은 물론 주민과 관광객들이 어울리던 커뮤니티 시설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 체험관광 기반 시설들은 10년 넘게 주민들이 운영해 왔는데요. 지난해 초 평창군이 돌연 주민들과의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직영을 하겠다는 평창군이 운영은커녕 관리도 아예 손을 놓고 있어 시설을 빼앗긴 주민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군에서 그 부분을 대신한다고 직영한다고 했을 때 좀 일을 나눠서 할 수 있겠구나 생각도 했었지만은
완전히 뭐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좀 흉한데 이대로 그대로 계속 방치돼 있으니까 방문객들한테 굉장히 좀 민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해당 시설은 침체된 평창 남부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체험시설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돈도 일부 투자된 상황입니다. 평창군은 마을과의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운영권을 넘기려던 계획이 불발되면서 방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겠다고 해명합니다. 공단으로 넘어가는 그 기준치에 못 미쳐가지고 지금 이번에 공단으로 시설이 넘어가진 않고요. 다른 기업 유치해가지고 그쪽 마을생태관광지를 좀 활성화하려고 다른 방향으로. 하지만 마을에선 마을 주식회사 대표의 정당 활동이 운영 주체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계약을 해지한 진짜 이유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실제로 평창군은 아직까지 전담 인력 배치 등 후속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던 시설을 강제로 빼앗은 뒤 쓰지도 않고 방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침체된 농촌 마을을 살리지는 못할 망정 폐허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계속해서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안개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정도로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으며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산지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겠고 내일은 흐리다가 아침부터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제주산 마늘 수매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마늘 주산지인 대정농협은 올해 마늘 수매 가격을 1kg에 4,4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가였던 2016년보다 200원 높은 건데 농협 측은 올해 생산량이 평년보다 10% 이상 줄고 인건비와 비료 가격이 오른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밤사이 밭에서 마늘을 훔친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17일 밤 9시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마늘밭 인근에서 말리고 있던 마늘 20kg을 훔쳐 달아났다가 CCTV 등을 통해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재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졌고 심신미약 관련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곧자왈 사람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대상지에서 불법 행위로 멸종위기종 개가시나무 등 수목 600여 개체가 훼손됐다며 사업을 허가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현장을 확인하고 제주시로부터 피해 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공사 관계자 등을 산림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일주도로 확장과 왕벚나무 벌목 논란이 불거진 제주시 연동 재성마을회가 자금 사용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재성마을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시설 보상금 등으로 조성된 마을회 자금 1억 원이 불투명하게 집행돼 왔다며 회계장부를 공개하고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전 마을회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 마을회장은 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관광이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훼손 등으로 장기적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지속 성장을 위한 제주 관광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연경관 중심의 여행 패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와 친환경 교통 시스템 도입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5일자로 대검과 고감 검사급 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신임 제주지검장의 박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발령했습니다. 박종근 신임 제주지검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대검 인권수사 자문관과 서울 북부지검 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깁니다. 제51회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제주도 선수단 결단식이 제주 복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28일부터 나흘 동안 경상북도에서 열리는 이번 소년체전에 제주도 선수단은 31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등 576명이 참가하며 19개 이상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